이메일로 찾을 건지 핸드폰 번호로 찾을 건지 이런 선택지를 주던가 딱 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를 제가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입력이 되기 전에 막아버려요. 입력해볼게요. 로그인하면 못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볼드 들어갔죠. 여기는 미디움 들어갔죠. 여기는 라이트 들어갔죠. 여기는 레귤러 들어갔죠. 근데 아이디 찾기는 또 세미볼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인풋 박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태값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비활성화할 때는 이 눈과 X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끄면 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 컨펌 및 피드백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평소 마디아 디자이너님의 강의를 보며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시청자입니다. 이제 곧 내년이면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시청자 컨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 목표는 UX UI 디자이너인데요. 이 분야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며 디자인해야 한다는 마디아님 말씀처럼 요즘 제 나름 설계를 하며 진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마디아님의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피그마로 넘어가서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그마로 넘어와서 디자인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프로세스를 설계한 듯한 느낌으로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로그인 페이지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은 현재 여기 화면이 로그인 디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된 화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회원 가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입력이 다 됐을 때, 마우스 오버됐을 때 이렇게 스트로크로 진하게 표시가 되나봐요. 아이디를 입력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 쪽 마우스 오버, 비밀번호 입력 중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선택된 게 아이디가 선택된 것처럼 보이네. 휴대폰 번호로 아이디 찾기 페이지입니다. 잘못 입력되었을 때, 입력 중일 때, 아이디하고 핸드폰 번호를 다 입력했을 때 아이디를 이메일로 찾는 프로세스예요. 여기는 똑같네요. 잘못 입력했을 때, 이메일 입력 중일 때, 아이디하고 이메일 다 입력했을 때, 휴대폰 번호로 비밀번호를 찾는 페이지예요. 잘못 입력했을 때, 입력 중일 때, 다 입력 완료했을 때,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아이디 찾기와 로직이 비슷하네요. 이메일 입력을 잘못했을 때, 이메일 입력 중일 때, 다 입력했을 때. 그래서 여기선 이제 인증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받는 페이지죠. 잘못 입력했을 때, 인증번호 다 입력했을 때, 지금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케이스가 없기는 해요. 그리고 로직도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잠깐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회원 가입 로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로직이 돼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회원 가입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없는 게 맞죠? 여기는 회원 가입으로 갈 수 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이디 쪽에는 이 눈 아이콘이 사실은 없어도 되거든요. 이 눈 아이콘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 비밀번호를 내가 보고 입력하고 싶을 때 이 눈 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아이디 입력하고 있는 중간을 보시면요, 대문자랑 지금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허용 안 됩니다. 여기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들어가셔야죠. 아이디는 이렇게 입력 중일 때 보통은 이 아이디 찾기 눈 아이콘이 아니고 이제 X 아이콘이 하나 활성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이디를 쓰다가 X를 눌러서 완전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쓰거나 할 때, 이거 보다 보니까 좀 있네. 여기 잘 보면요, 지금 활성화가 어떤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입력하고 있는 데는 비밀번호 쪽이에요. 요거는 좀 혼란을 주는 UI 디자인인 것 같아서 크기나 폰트 사이즈 여백은 이따가 한 번 해볼게요. 디자인 볼 때. 지금은 디자인을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아이디 찾기를 보면요, 휴대폰 번호로 아이디를 찾는 경우가 있고요, 이메일로 아이디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휴대폰 번호로 찾을 건지 이메일로 찾을 건지 선택지를 먼저 주고 나서 이 로직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를 보면 아이디 찾기 버튼 하나만 딱 있잖아요.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아이디 찾기 버튼 하나만 딱 있는데, 이 아이디 찾기 버튼을 내가 눌렀을 때 핸드폰 번호로 찾을 건지 이메일로 찾을 건지 선택지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죠. 뭐 여기서 이렇게 선택지를 준다던가, 당연히 이렇게는 안 하죠. 근데 이런 선택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 찾기에서 이메일로 찾을 거냐
뭐냐, 핸드폰 번호로 찾을 거냐에 대한 선택지를 주라는 게 이 얘기예요. 이메일로 찾을 건지 핸드폰 번호로 찾을 건지 이런 선택지를 주던가, 아니면 한 뎁스 전에 이미 선택을 하고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휴대폰 번호로 찾을 건지 이메일로 찾을 건지 이런 선택지를 주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 찾기 휴대폰 쪽을 보면요, 입력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딱 이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를 제가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입력이 되기 전에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랴부랴 적었어요.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여기를 알림으로 이렇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써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이 나올 수가 있나? 저렇게까지 여러 텍스트가 입력이 안 될 건데, 살짝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확인만 좀 하러 왔고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입력이 안 되죠. 이게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비밀번호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 아이디를 몰라도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있나요? 제가 그게 조금 헷갈려요, 지금. 핸드폰 번호가 회원가입할 때 들어갔으니까 그 핸드폰 번호에 맞는 비밀번호를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하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핸드폰 번호 하나로 가입을 두세 개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 찾기 들어왔어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를 보통은 입력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입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이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막 찾아보진 않아서 그냥 딱 지금 든 생각이고요. 혹시 상관없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런 이유구나 라고 또 이제 한층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휴대폰 번호 입력할 때 이것도 잘못됐죠. 휴대폰 번호는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그냥 막혀버립니다. 케이스가 좀 반대로 잡혀있네. 입력을 다 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구나. 아까 제가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이메일을 입력 중인데요, 이게 좀 헷갈린다, 마치 아이디가 활성화돼 있고 이메일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게 왜 활성화가 스트로크로 진하게 돼 있는지 보니까 입력을 다 하면 이렇게 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주네요. 헷갈리죠. 내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입력 필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죠. 비밀번호 찾기, 이번에 이메일 부분인데요, 여기도 역시 아이디가 없죠. 근데 여기는 좀 납득이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제가 핸드폰 번호랑 다르게 보냐면요, 이메일만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를 찾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메일 자체가 아이디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로직을 모르면 디자인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토스 페이먼츠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임시 비밀번호를 받을 이메일 계정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토스 페이먼츠 아이디 자체가 이메일이에요. 그냥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메일만 입력해도 그 자체가 아이디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여기서도 이제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도 역시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메일 주소 자체가 아이디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도 이메일 자체가 아이디면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회원가입을 할 때 그 페이지에서 봤던 게 있어서 그래요. 아이디를 입력하는 데가 있고요, 이메일을 입력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이 말은 즉 뭐냐면 아이디가 이메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큰 틀로 이 개념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국 상단은 로그인에 대한 프로세스인 거고요, 여기 중간 부분은 아이디 찾기에 대한 프로세스인 거고요, 최하단은 비밀번호 찾기에 대한 프로세스인데요, 아이디 찾기하고 비밀번호 찾기를요 하나의 인증 페이지로 공통으로 묶겠다, 다 여기서 인증 한 번에 끝내겠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아이디 찾기에서 인증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인증 받는 번호가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각의 페이지에서. 근데 이거는 그 개념은 아니고 그냥 페이지를 공통 페이지, 인증 페이지로 그냥 넘겨서 여기서 한 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인증번호 받을 때 그 카운트가 없나요? 봐야 되나?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바로 다 로직을 좀 파악하고 컨펌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제가 오늘 또 퇴근하고 막 진행하는 거라서 지금 벤치마킹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 프로세스가 돼 있는 디자인은 제가 사전에 좀 벤치마킹을 하고 컨펌을 하는 게 맞는데, 죄송해요. 제가 진짜로 퇴근하고 막 왔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캡처 받아 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카운트가 이렇게 뭐 5분, 뭐 3분 이렇게 뜨긴 하거든요. 보통 재전송 버튼이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재전송 버튼이 없네요. 핸드폰으로 찾던 뭐 이메일로 찾던 아이디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메일로 찾았다면 뭐 이메일로 전송을 했다라는 알림이 뜨던가, 아니면 내가 아이디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인지를 내가 봐야 되잖아요. 찾은 아이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메일은 왠지 이메일로 아이디를 보내줄 것 같긴 하고요. 어찌 됐던 중요한 거는 이메일로 보내던 페이지가 있던 뭔가 알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로직을 보잖아요. 제가 볼 때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 아이디 찾기를 인증번호를 보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아이디 찾기를 하는데 내 이메일로 아이디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이메일의 역할은 그냥 단지 인증을 받기 위한 이메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으면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이 인증 페이지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인증이 됐으니 당신의 아이디는 마디아 디자이너입니다 라는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로직만 보면은. 그 다음에 비밀번호 찾기에서도 약간 조금 빠진 게 좀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 찾기에서 여기도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 번호나 뭐 인증번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증을 쭉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비밀번호 쪽 최종 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 창이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직이 여기서 한 번에 다 인증번호를 받는 로직이라 그런데요. 비밀번호 찾기 쪽은요, 이메일로 찾거나 핸드폰 번호로 찾잖아요. 특히 이메일로 이제 비밀번호를 찾으면요, 눌러서 마디아 디자이너에서 이메일로 전송하기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전송을 했으면 했다는 알림이 있던가 뭔가 페이지가 있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그냥 뚝 잘리니까 이렇게 이메일로 날라와요. 패스워드 재설정이라고 뜨네요. 임시 비밀번호를 보통 보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패스워드 재설정하는 창이 뜨겠죠. 토스도 한번 볼까? 토스도 한번 보내볼게요. 토스도 보냈어요. 토스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했다고 하네요. 입력해 볼게요. 로그인하면 못 뜰 것 같아요. 패스트 캠퍼스와 거의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재설정 창에 뜰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밀번호는 특히나 임시 비밀번호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비밀번호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수요가. 그쵸? 이렇게 비밀번호 재설정 창이 이렇게 뜬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큰 덩어리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로그인과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거기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설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디자인을 하셔야지 조금 더 실무에 근접하게 디자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알았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벤치마킹을 할 때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나 내가 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벤치마킹을 하실 때요, 뭐 핀터레스트 드리블 같은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아이디어 얻어올 수 있죠. 사이트 벤치마킹 하면서 당연히 아이디어 얻어올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시각적인 아이디어만 얻어오시고요, 전체적인 이 로직이나 설계에 대한 것들은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직접 사용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미없고 지겹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디자인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실 거든 UX 디자이너가 되실 거든 어떤 쪽이든 오늘 제가 지금 잠깐 언급드렸던 이런 내용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체 사이트를 하나를 우리가 통째로 본다고 했을 때 로그인 쪽의 설계 프로세스는 정말로 작은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을 그 작은 요소 하나를 봐도 이런 습관들을 좀 갖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실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화면만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디자이너 중에 화면만 그리는 디자이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디자이너가 다 이렇게 설계하듯이 디자인을 하나요? 저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여도 사용을 다 해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화면을 그린다고 해도 결국은 기획서를 받아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서를 받아보면 그 기획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을 하면서 검토를 하시던 아니면 디자인 전에 검토를 하시던. 제가 지금 벤치마킹을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로그인 페이지를 최근에 작업해보셨던 분들이거나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보실 때는 빠진 부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다 딥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아마 분명 많을 거예요. 디자인 쪽은 사실 문제가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건 디자인 얘기는 거의 안 했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 SNS 로그인이 있잖아요. 이거 애플 로고 넣고 왜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펙트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버튼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 넣고 그림자로 지금 이펙트 들어가 있잖아요. 이 로그인 페이지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펙트가 필요 없다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로그인 페이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이펙트를 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로그인 페이지는 이펙트보다 그냥 진짜 심플하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사용자가 그냥 여긴 로그인 페이지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그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소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사용하기 편하게. 폰트가 많이 흐려요. 그리고 아까 회원가입 버튼 빠졌다고 했잖아요. 뭐 넣는다면 뭐 이쪽에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공간들도 제가 볼 땐 좀 넓어요. 여기 마진과 여기 마진과 여기 마진이 똑같으니까 지금 뭉쳐 보이지가 않고 다 퍼져 보이거든요, 디자인이. 그런 거는 좀 하나를 이렇게 뭉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까 여기 아이디 쪽에서 눈 아이콘 없어도 된다고 언급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그레이가 필요할까 싶네요. 네. 요즘 카드 UI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다 뭔가 카드로 스트로크로 감싸시거나 아니면은 삐지를 깔아서 카드로 감싸시거나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우측에 이미지가 좀 커다랗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미지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사이트의 성향이 어떤 사이트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엔스나 뭐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창출하는 뭔가 이런 디자인적인 사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트들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런 아트웍에 대한 작업물들 같이 노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뭐 그렇게 이슈는 아닌데 그레이가 깔린 건 좀 이슈예요. 이거 지워볼까요? 훨씬 더 직관적으로 탁 보이네요. 그레이만 날려도. 폰트도 컬러가 너무 흐리긴 하네요. 근데 이거 회원가입 페이지긴 한데 이거 이렇게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꽉 안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가 좀 고민이 되네요. 분명히 넘치거든요. 이거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디자인은. 왜 넘치냐면 잘못 입력했을 때 경우가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이런 경우들이 하나씩 다 달리거든요. 여기 밑에 붙을 거고 벌써 넘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일단 다 넣어볼게요. 하나씩.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넘치면 얘가 넘친 만큼 이렇게 길어지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스크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얘가 길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스크롤이 생긴다면 이 회원가입 버튼은 밑으로 내려가서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스크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자인은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시스템 팝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시스템 팝업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내용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길어지진 않거든요. 안에 내용이 많아지면 디폴트일 때 지금 스크롤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길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우측에 스크롤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버튼이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카드로 하셨으니까 이 안에서 이 그레이 박스 안에서 아마 스크롤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라면 회원가입은 여기서 안 하고 페이지를 넘길 것 같아요. 지금 설계하신 걸 보면은 최대한 이 로그인 페이지 디폴트 화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보이는데요. 간편 회원가입으로 바꾸기에도 항목이 이미 너무 간편해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하고 이메일밖에 없네요. 핸드폰 번호 인증받는 것도 없어요. 아마 여기서 핸드폰 번호 인증받는 게 없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핸드폰 번호로 인증받는 뭔가 설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머스 같은 데 보면은 회원가입할 때 인증번호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언제 그런 인증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 상품을 주문할 때 내 주소지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제 거기서 인증을 시켜서 주문을 넣는 거거든요. 배송을 요청하고. 이거는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는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이 입력하는 순간 다 지워져 있어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고 디자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용해보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한 게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디 타이틀 사이즈 20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커도 되는데 잠깐 근데 이거 공통을 좀 맞추시는 게 맞겠다. 여기도 이것도 지금 다 달라요. 보시면은요. 뭐야 어라? 이거 지금은 디자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지금 폰트가 속성이 달라요. 이거는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틀을 눌러보면요, 폰트 사이즈 20에 볼드, 행간 120%에 마이너스 3%거든요. 자, 근데 비밀번호 쪽 마우스 오버는요, 폰트가 세미 볼드예요. 이거는 실수겠죠. 네, 알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찾기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다시 모아보자. 자, 일단 로그인 쪽 가지고 올게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그리고 회원가입 쪽도 가져와야겠다. 인증, 그 다음에 회원가입.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각 페이지마다 타이틀을 좀 다 모아놨어요. 사이즈 20에 행간 120에 자간 마이너스 3%. 아이디 찾기는 사이즈 20은 똑같은데 행간과 자간이 달라요. 130%에 마이너스 3.5%입니다. 행간이 또 110%예요. 회원가입은 140%예요. 자간도 다르네. 자,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 타이틀은 하나의 공통을 잡고요, 싹 다 공통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문도 볼게요. 미디움의 폰트 사이즈 13에 행간 120%에 자간 마이너스 3%. 여기도 다르네요. 행간과 자간과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두께가 다르네요. 로그인이라서 여기는 미디움으로 가신 거고, 아이디 찾기는 로그인만큼 비중이 크지 않아 레귤러로 가신 건가요? 그래도 문제예요. 비중이 높고 작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 쪽은 다 그냥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컬러가 또 다르네요. 이거 문제가 좀 있네. 블랙도 181818 15 다르구나. 151515 181818과 151515를 사용하시네. 블랙 컬러 이 정도 차이면 이거 구분 되시나요? 이건 그냥 공통으로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이 블랙을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블랙보다 큰 게 일단 그레이도 타이틀처럼 폰트들이 하나도 다 안 맞아요. 다 제각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속성들이요. 그 다음에 컬러가 로그인 쪽은 656565고요. 여기는 666666이고요. 여기는 777777이고요. 여기는 666666 컬러 3개예요. 그레이 컬러가 3가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폰트 이제 컬러 계층을 잡을 때 강한 거, 약한 거, 중간 정도, 이 3가지 정도 보통 잡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잡는 게 뭐야? 비활성화 정도에서 보통 4가지 안에서 다 끝나거든요. 폰트 컬러는. 네, 그거면 충분히 다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좀 잡아 놓자고요. 어차피 디자인도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타이틀 영역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본문 영역. 사이즈 좀 볼게요. 20인데 조금 더 키워놓을게요. 24 정도. 컬러는 원래 쓰던 컬러. 타이틀은 그냥 이것만 쓸 겁니다. 원래 쓰던 거 767676. 이 정도. 요 여백 몇이죠? 여백 8? 약간 좁을 거예요. 두 줄 처리되면. 12까지. 두 줄이나 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폰트 그냥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사이즈 좀 볼까? 40. 40은 조금 좁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트 너무 흐려요. 이것도 이거 다 모아봐요. 이거 모아볼까? 여기는 이제 회원가입 쪽인데 디폴트 화면만 갖고 오면 될 것 같긴 한데, 좋아요. 이게 회원가입 쪽, 아이디 찾기 쪽, 비밀번호 찾기 쪽, 인증번호 쪽, 로그인 쪽에서 입력 중인 거. 블랙 왠지 색깔 다를 것 같아. 불안해. 아이디 찾기 쪽이요. 회원가입 쪽도 있군요. 에셋 좀 만들어서 하시지. 그럼 좀 편할 텐데. 이렇게 제가 쭉 다 모아봤는데 확인을 좀 할게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있잖아요. 지금 라이트 폰트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레귤러인데 흐리다고 생각했는데 라이트네요. 그러면 지금 폰트 두께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것도 문제가 돼요. 잘 봐봐요. 여기 지금 볼드 들어갔죠. 여기는 미디움 들어갔죠. 여기는 라이트 들어갔죠. 여기는 레귤러 들어갔죠. 근데 아이디 찾기는 또 세미 볼드 들어갔죠. 그럼 폰트 두께를 지금 몇 개 쓰신 거예요? 라이트, 레귤러, 미디움, 세미 볼드, 볼드 5개. 두께를 5개 쓰고 계신 건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폰트 두께는요 2개에서 3개. 좀 많다 싶으면 뭐 레귤러, 미디움, 볼드 정도 3가지 정도 쓰고요. 좀 적게 쓰면은 뭐 레귤러, 세미 볼드나 뭐 미디움 볼드나 뭐 이렇게 2개로도 디자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5개를 썼다는 거는 지금 이 공통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까 폰트에서도 이미 느끼긴 했잖아요. 우리가 같은 타이틀을 다 다르게 폰트를 쓰잖아요. 같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컬러도 다르고 행간도 다르고 자간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타이틀이 똑같은데 로그인 쪽 인풋은 사이즈가 40이고요. 회원가입 쪽은 48. 아이디 찾기 쪽 다 달라.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사이트를 통으로 볼 때 인풋 박스의 크기를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가져가요. 셀렉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많이 가져간다면 3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도 보통 로그인 쪽 프로세스 로직에서는 웬만하면 하나로 맞춰요. 만약에 디자인이 좀 아예 다른 디자인이야,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요. 지금 여기는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요거 하나를 놓고 보면 똑같죠. 근데 지금 두께가 40짜리 하나랑 44짜리 하나랑 48짜리 하나랑 높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컬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51515 이 작업을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띄엄띄엄 작업을 하셨나요 혹시? 뭐 2월 달에는 로그인 쪽하고 뭐 3월 달에는 비밀번호 쪽 아이디 찾기 쪽 이쪽을 하고 뭐 4월 달에는 회원가입 쪽하고 이렇게 좀 텀이 길면 헷갈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 쓰신 거는요 안 돼요. 아까 그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도 당연히 문제가 많은데 그리는 것도 좀 문제가 많긴 하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컬러가 000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 컬러도 세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폰트와 똑같이. 심지어 폰트랑은 또 컬러가 달라. 신규 블랙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 이 로그인 쪽 디자인을 하시는데 블랙 컬러를 6가지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6개. 안 되겠죠. 이런 거를 맞춰야 나중에 유지 보수하거나 고도화 작업할 때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이 시스템 공통을 맞추는 게. 실무 디자인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그런 로직이나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유지 보수를 하거나 고도화 작업을 할 때 이 공통을 다 맞춰가면서 시스템 가이드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쭉쭉 뽑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디자인들이 이제 실무 쪽인 거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 화면을 그리는 거는 조금 어떻게 말하면 그냥 약간 학교 과제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실무에 근접한 디자인을 좀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폰트가 또 달라요. 얘는 라이트야, 라이트. 얘는 미디움이야. 컬러도 다르네. 이거 수정하는 것보다 뜯어보다가 끝나겠는데요 오늘? 이게 원래 저한테 피드백 요청을 주시면 PC 메인 페이지 막 5개씩 주시면 그 중에 제가 그나마 하나 괜찮은 거 갖고 와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수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공지 드렸지만 3개 페이지 이상 컨펌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내주시는 거는 보통 막 10몇 개씩 보내주세요 디자인을.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거 3개를 뽑아가지고 컨펌을 하는 건데 이메일에 설계를 하면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라인으로 어디 가는 로직이야 라고 다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라올 수가 없었어요. 네, 가뜩이나 많이 부족한데 여기서 더 자를 수가 없었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이 버튼을 볼 때는 또 인풋 박스랑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이 버튼만 따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버튼이 총 5개예요. SNS,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 확인. 자, 그럼 SNS는 번외로 봅시다. 사이즈가 그냥 봐도 다르잖아요. 회원가입은 컬러도 달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브랜드 컬러를 확 들어왔어. 그러면 오케이야. 이건 맞추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사이즈만 좀 볼게요. 50, 44, 46, 42. 그러니까 이 버튼이 높이가 다 달라요. 문제가 됩니다. 폰트 사이즈는 인증번호 보내기 폰트 행간하고 자간이 달라요. 나머진 다 같은데 이것도 폰트도 다른 게 문제고 사이즈도 좀 다 다른 건 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48짜리 인풋이 있잖아요. 그럼 버튼에도 48짜리가 보통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사이즈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왜 맞출까? 이렇게 옆에다가 버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잖아요. 그걸 안 맞잖아요. 여기 보면 넘치고 있죠.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시청자분은 아마 이렇게 또 사이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은 버튼에 지금 사이즈가 또 다른 게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스템을 공통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협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기본 화면을 먼저 수정을 해야지 뭔가 프로세스가 쭉쭉쭉 전개가 되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풋의 사이즈나 뭔가 다르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요. 그냥 애초에 다르게 디자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일단 우리가 써야 될 것들 요거 있잖아요. 요 인풋 하나만 좀 만들어 놓읍시다. 아까 폰트는 우리가 하나 이렇게 가이드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일단은 기본 상태일 때 디폴트겠죠. 디폴트 상태. 아까 입력 중일 때 X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X 같은 게 하나 들어와야 돼요. 사이즈 40이잖아요. 그냥 48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48짜리 사이즈 하나 만들면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인증까지 다 한 번에 끝낼게요. 14. 사이즈는 괜찮고 여기 그냥 미디움 정도로 바꾸고요. 컬러만 조금 다운시킬게요. 행간 조금 넓히고요. 자간 줄여주고요. 이렇게 하나 보면 이제 디폴트 상태가 나온 겁니다. 마우스 오버할 때는 우리 시청자분 스트로크로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컬러로 잡아 놓을게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력하는 중 활성화가 돼야 돼. 활성화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입력하는 중이니까 폰트가 진해져야겠죠. 입력 완료됐을 때 완료가 됐으니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는 그냥 마우스 오버랑 삐지톤 맞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만 비활성화는 뭘 해줘야 돼요? 폰트 컬러가 좀 흐려져야 돼요. 비활성화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풋에 에셋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풋 박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태 값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비활성화할 때는 이 눈과 X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끄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 그냥 딱 두 개만 잡아 놓을게요. 입력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두 개만 잡읍시다. 왜냐면 보통은 이제 버튼을 그냥 활성화를 계속 시켜놓는 페이지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력 전이면 당연히 버튼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일단 컬러를 좀 짙게 잡아줄게요. 사이즈는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인풋 박스와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폰트 사이즈 조금 더 키울게요. 16. 그 다음에 뭐 세미볼드 정도. 활성화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냥 잡아줄게요. 색깔을 잡아서 그냥 요거 두 개만 겁시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 제가 장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 거 스타일 가이드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장사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구글 머티리얼 가이드나 뭐 지마켓 가이드나 뭔가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자, 이게 현재 이제 기본 화면인데 아까 제가 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웹이 아니고 앱이에요. 앱.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콘들이 촘촘하게 붙어있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맥이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보통은 지금 아마 아이콘만 배치하셨겠지. 그쵸? 보통 이렇게 디자인 안 해요.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영역이. 이 아이콘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가 붙고 딱 여기 들어가겠죠. 꺼주겠죠. 일단 컬러를 좀 그레이 톤으로 바꾸고요. 레이어 블러가 맞죠? 그 다음 블러를 좀 세게 줘야겠죠. 당연히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확 낮추세요. 30 정도 이렇게 확. 자, 일단은 아까 우리 요거 타이틀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갖다 넣어놓을게요. 넣어줍시다. 텍스트 넣어주고 텍스트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바꿨던 거 폰트 사이즈 제가 아까 가이드 잡으면서 24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정렬을 좀 가운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정렬보다는 가운데 쪽이 더 맞아 보이긴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툭 빌 거거든요. 딱 가운데로 포커스해서 내려오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겠죠. 인풋은 여기서 좀 제조해 옵시다. 0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쪽을 0으로 바꾸고 요 그룹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라운드를 주면 되겠죠. 이게 바텀으로 내려가겠죠. 지금 여기 둘 다 패스워드 쪽은 눈이 필요하죠. 비밀번호 입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폰트 사이즈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잘 들어갔고 행감만 좀 조절하고요. 컬러만 좀 맞출게요. 조금 더 세게 잡아서 여기를 24로 좀 빡 넓힐게요. 지금 현재 입력 전이잖아요. 버튼이 입력 전인 게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폰트 라이트인데 너무 얇아요. 미디움으로 바꿀게요. 둘 다. 컬러는 계속 썼던 거 767676 엔터. 아이디가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고요.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넣는다고 했던 회원 가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SNS 로그인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요거 똑같이 맞출게요. 다 그냥 똑같이. 다르게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건데 이펙트 다 뺄게요. 높이가 이걸 다르게 가는 게 맞나? 이것도 맞추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높이값 맞출 수 있는데 48이죠. 여기 이펙트는 드롭 섀도우 걸려 있는데 당연히 빼줄 거고요. 네, 그 다음 여기 타이틀과의 거리 24 나쁘지 않고요. 드롭 섀도우는 총 2개를 좀 써야 됩니다. 타이트한 거 하나 그리고 두꺼운 거 하나. 일단 타이트한 것부터 Y값 4 정도의 블러를 좀 세게 그리고 한 60%까지 빵 이렇게. 여기 보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하나 들어간 거 보이죠? 타이트하게. 자, 이번에는 좀 넓은 거. 여기는 32에 70 정도. 이 정도의 밸런스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데 은은하게 스트로크가 깔려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살짝 빛 반사처럼. 저런 느낌들이 조금씩 들어가줘야지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맥이나 이런 OS 잘 보시면요. 저런 디테일들이 이런 테두리에 다 심어져 있어요. 스트로크에. 그런 거 한번 나중에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마우스 오버
비밀번호 오버. 사실 이거는 하나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놓고 보자고. 아이디 입력 중일 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아까 라운드 몇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 중일 때가 활성화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 중일 때는 여기 X가 이렇게 떠야겠죠, 당연히. X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이디 입력하다가 꺼야 되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둘 다 어떻게 잘못 입력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둘 다 잘못 입력이 됐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 지워졌으니 눈은 아이콘이 없어도 되겠죠. X도 여기 비밀번호 쪽만 눈이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까처럼 글을 다 지워도 가능하고, 다 입력을 하면 이 버튼이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 상태가 될 거고, 아니죠, 입력 중이군요. 입력 완료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둘 다 활성화. 명확하게 내가 로그인을 하는구나, 아이디 다 입력했구나, 뭐가 틀렸구나, 뭐 그런 로직을 알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아이디 찾기에 보면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데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메일로 찾을 거냐, 휴대폰 번호로 찾을 거냐, 중간에 선택지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택지를 먼저 좀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신규 디자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라디오 버튼 같은 거 하나만 넣어 놓을게요. 일단 아이디 찾기 하나를 먼저 그려야겠네요. 이 내용 있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 이 가이드니까 디자인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폰트 같은 거 다 너무 흐려요, 지금. 네. 여기선 눈 필요 없죠? 이름을 입력해야 되고. 이거 없어도 되죠, 여기선? 인증번호 보내기. 아직 입력 전이니까 이렇게 뜨겠죠? 이것도 없어도 되고, 이것도 없어도 되고. 그냥 공통으로 다 이렇게 그냥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백만 좀 조절해 주고요. 좋습니다. 아이디가 기억나셨나요? 로그인.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 드리려고 했는데, 로그인 버튼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버튼처럼 전혀 안 보여요. 인지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이거는 보통 이제 뭐 브랜드 컬러는 잘 안 쓰고, 요런데 이제 포인트 컬러, 이런 파란색 같은 포인트 컬러만 들어가면 되고요. 언더라인 하나 들어가면 버튼처럼 보이겠죠, 이제.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버튼처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우리 선택지 얘기했었죠. 내가 아이디로 찾을 건지 이메일로 찾을 건지, 요거는 그냥 제 거 라디오 버튼 갖고 올게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로 그냥 공통 문구로 가고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받을래, 이메일로 받을래,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얘가 들어올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인증번호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려요, 그러면 얘가 이 계층이 아니고 이쪽 여기 위 상위 계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핸드폰을 누르면 그럼 얘가 핸드폰으로 바뀌고, 이메일을 누르면 이메일로 바뀌고, 그냥 공통 문구로 바꿉시다. 이런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 선택지가.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선택지가 전혀 없었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건 디자인이 없어서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간단한 거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느낌만 봅시다, 느낌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아이디 찾기 페이지를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찾을 건지 이메일로 찾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오기 전에 한 뎁스를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인풋 개념은 아니고 버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 이렇게 해서 좀 세게, 휴대폰 본인 인증, 높이 값이 버튼 치고 좀 작으니까 더 높게끔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56 해서 하나 더 붙이고요. 이메일 본인 인증 이렇게 되겠지. 이제 한 뎁스가 더 들어온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선 이게 없어도 되지. 활성화가 돼 있으면 또 안 돼요. 이게 탭이 아니잖아. 누르면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버튼처럼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 디자인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스트로크 좀 이렇게 진하게 해도 되겠다. 더 버튼처럼 보이게. 좀 투박하긴 하다. 여기 그레이 처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버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뭐 그거는 방법은 자유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 뎁스를 하나 준다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선택지를 준다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도 잘못된 게 이렇게 하나 들어올 거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오면 되겠다. 이름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내용 이렇게 써주고요. 이름이니까 마디아 디자인 이렇게 써놓고 111 입력된 거, 입력 중일 때 여기는 X가 활성화돼 있어야겠죠. 여기도 X가 활성화돼 있어야겠죠. 둘 다. 그리고 여기는 이메일로 찾는 거, 이거는 이메일만 그냥 쓰면 되겠다. 이메일로 발송을 받는 거고요. 이메일 다 입력했을 때, 이메일 쓰는 중일 때, 뭐 에러 났을 때, 사실 에러 나면은 여기도 그냥 이게 맞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맞긴 한데 초기화 시켜가지고 아니면은 다시 원복된 이 멘트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도 괜찮긴 하거든요.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본인한테 유리한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에 따라 다른 거라. 자,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인증을 받을 때 여기 한 페이지에서 바로 다 인증을 받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저기서 인증을 딱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 페이지마다 그냥 인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각 페이지마다 인증을 받는 것도 그냥 해도 돼요. 내가 여기서 인증번호 보내기를 누르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충분히. 예를 들면 요거 하나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 여백 하나 좀 띄워줄게요. 인증번호 입력, 컬러는 좀 흐리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뭐 재전송이라는 버튼 같은 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컬러만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죠. 얘는 그냥 레귤러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쟤는 뭐 가이드라고 할 게 없어서. 그리고 여기가 뭐야 이제 뭐 확인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인증번호가 안 올 때 약간 이런 알림 문구 같은 거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증번호가 오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색깔도 좀 폰트 컬러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인증까지 처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한 것처럼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느낌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가. 이메일로 만약에 내가 뭐 인증번호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기는 요것만 바꾸면 돼요. 어차피 이메일로도 인증번호를 받았으니까 디자인은 다 공통으로 맞춘다. 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 찾기라는 개념이 또 있었죠. 아까 밑에. 이 비밀번호 찾기는 사실은 뭐 아이디 찾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는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밀번호 찾기도 핸드폰으로 찾을 건지 이메일로 찾을 건지 아까와 똑같이 선택지를 줘야 돼요.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선택지를 주던가, 비밀번호를 찾는 인증 방법, 아니면은 라디오 버튼이나 뭐 탭이나 뭐로 선택지를 이 페이지 자체에서 주신다거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아이디 입력해야 됩니다. 사실 디자인은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단 여기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이디일 뿐이야. 디자인이 다를 이유가 없죠. 여기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셨나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아이디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아이디 입력하고 이메일 입력하고 인증번호 했고 다 됐습니다. 해서 날려주고, 로그인 쪽 됐고, 아이디 찾기 쪽 됐고, 비밀번호 찾기 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아까 이 공통으로 하나의 인증으로 받는 로직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 하나의 로직으로 공통으로 잡는 걸 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냐? 이렇게 잡으셔도 당연히 됩니다. 그거 하나 간단하게만 좀 만들어 놓죠. 이거는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 만약에 공통으로 간다 그러면 인증번호 확인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용 좀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공통이니까 이것 자체가 없겠죠. 일단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뭐 크게 특별하게 가실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도 되죠. 왜냐면 여기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이디를 찾으러 온 건지 비밀번호 찾으러 온 건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아이디 쪽에서 온 거면 아이디가 나오고 비밀번호 쪽에서 오면 비밀번호가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입력 잘못했을 때, 이거 오류 케이스 하나 잡아놨어야 됐는데 안 잡아놔가지고 아까 우리 썼던 거 있죠?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이거는 잘못 입력됐을 때. 자, 그래서 인증번호를 뭐 다 입력을 했다. 인증번호 입력했으면 활성화 되겠죠? 인증번호 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입력 중일 땐 그냥 뺐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이제는. 아이디를 찾았으면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해볼까? 그러면 이쯤에다가 아이디만 하나 할게요. 아이디만. 여기는 뭐 아이디 찾기 완료 뭐 이렇게 뜨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넣으면 돼요. 여기는 이제 아이디 찾기니까 뭐 로그인이 떠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디자인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뭐 마디아 아이디를 다 노출을 굳이 안 시켜도 돼요. 이렇게 뭐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이디인데 더 크게 잘 보여야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내가 이걸 찾았구나 라고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비밀번호 찾았을 때 제가 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보통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면 아까 뭐 있었어요?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창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모듈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 페이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뚜두두두두 케이스만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는 디자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설계, 로직, 케이스를 다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사용을 계속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비밀번호 변경이 될 거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라는 게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고 갑시다. 이거 로직 그냥 이거랑 똑같이 거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 문구는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는 특수 문자 2개와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는 있어야 돼요. 알았죠? 기본 상태에서 아직 입력 안 했으니 X가 아니고 눈이 있어야겠죠. 여기는 다 눈이 기본 활성화가 다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 여기는 비밀번호 재입력. 아직 근데 입력을 안 했으니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나 해놓을게요. 요거는 왜 복사했을까? 여기는 이제 나중에 좀 약하게 다운시키고 여기는 색 빼주고 2개 잡아서 여백은 8 정도? 이건 없어도 되겠죠. 변경하는 데까지 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이 될 거고요.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비활성화 처리가 돼 있겠죠. 최소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여백들이 다 공통이에요. 여기 여백이. 그래서 여기만 특별하게 혼자 여기를 또 막 40으로 간다, 50으로 간다. 그 순간 이 공통 여백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딜레마가 커요. 이거 여기 좀 타이트한데 이거는 다 맞췄는데 여기만 48. 괜찮네. 여기만 안돼. 공통을 철저하게 맞추고 유지보수를 맞춘다는 거 진짜 이런 것까지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지.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뒤로 가기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브라우저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브라우저 자체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앱은 이런 뒤로 가기가 있어야 돼요. 뒤로 가야지. 당연히. 그죠? 제가 그걸 또 빼먹고 있었네. 뒤로 가기 당연히 있어야지.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입력 중일 때 이제 오류 케이스들을 쭉 잡아줄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내 오류 문구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오류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다 이제 잘못 입력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이 틀렸을 때 문구가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케이스 다 잡아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풀케이스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되죠? 아까 말했던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원 가입 로직이 뭐 단순해서 좋긴 하거든요. 간단해서 좋긴 한데 너무 가벼워요. 회원 가입 로직이. 그러니까 여기도 케이스가 사실 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회원 가입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잖아요. 이제는 회원 가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시청자분은 회원가입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지. 텍스트 회원 가입. 얘는 서브 문구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씩 다 추가해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이겠죠.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여기는 재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 2개 여백도 조금 넓어 보이긴 한다. 에러캐스 한 번에 잡아서 최대를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라나 이게? 이 버튼이 밑으로 쳐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이따 뺄 거예요. 이제 풀로 다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요. 여기 하나 더 들어와야 됩니다. 뭐 기본적인 이런 안내 문구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요. 이름하고 이메일.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이거. 들어온다. 조금 빡빡하게 디자인을 가져가면 들어오긴 하네요. 이메일 입력. 여기는 이름 입력이 되겠네요. 여기는 눈 아이콘은 켜져 있을 거고요. 자, 하나 복사해서 일단 여기는 올 에러 케이스를 잡아줘야겠네요. 에러가 다 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는 이제 입력 전이겠죠. 입력 전인 거는 지금 딱 보니까 여유가 좀 있죠. 입력 전은 여유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입력했을 때, 입력 중일 때 그거는 하지 맙시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거까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회원가입은 그냥 페이지로 넘기는 게 어떤가 싶기는 하네요. 이게 이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니면 결국 이렇게 스크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스크롤이 들어가면서까지 여기서 하는 게 맞나? 나중에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하면은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긴가민가 하네요. 저기 부분은. 그래서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긴 하네요. 오늘도 우리가 수정 및 컨펌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왼쪽이 시청자분 디자인이고 오른쪽이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입력하기 전이라 로그인 버튼을 비활성화 처리로 해놨고요. 그레이 백그라운드를 걷어내니까 확실히 가독성도 올라가고 집중도도 좋아지고 깔끔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이 로그인 쪽 프로세스를 설계하면서 디자인해주신 화면 있잖아요. 그 전달된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수정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수정하기 전에 했던 게 뭐죠? 바로 이 공통 컴포넌트를 먼저 잡고 진행을 했었죠. 물론 이제 유튜브니까 제가 좀 러프하게 잡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케이스 이 정도는 잡고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로그인 쪽이라 되게 간소하게 된 거긴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실 때 항상 내가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직관적으로 떠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내가 빠진 화면은 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프로덕트 마인드와 UX 마인드와 UI 디자인 쪽 마인드도 함께 모두 다 고민하면서 디자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 프로세스를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이 원본 파일을 받으시는 시청자분께서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우시겠죠. 물론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진 않지만 우리 시청자분은 로그인 디자인을 좀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무에서는 오늘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볍게 진행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훨씬 더 프로세스가 많고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페이지에 관련해서 화살표로 표시만 해놨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기능적인 내용들도 하나하나 디스크립션이 달려 있습니다. 한 뎁스마다 다 달려 있고요. 이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고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하나하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컨펌은 제가 평소와 다르게 약간 컨펌보다는 강의하듯이 좀 실시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녹화 방송은 아니에요. 녹화 방송은 편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까지 못 받으셨겠지만 내가 독학으로 UX UI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덕트 쪽으로 디자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이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한다는 그런 개념을 꼭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냥 디자인 화면만 띵띵띵띵 그려놓는 거는 진짜로 그냥 그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유튜브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제 컨펌을 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듯이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은 그 설계의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되고요. 정책까지 고민하면서 디자인하시면은 더 훌륭한 디자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벤치마킹을 할 때 사용을 꼭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가벼운 영상이긴 하지만 이 정도 영상만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벤치마킹 하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 컨펌 및 피드백을 한번 쭉 해봤는데요. 오늘 시청자분의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설계 개념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공통, 디자인적인 여백이나 폰트 컬러나 공통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부족하시긴 하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은 독학을 하실 때 내가 꼭 벤치마킹을 할 때 사용을 해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를 꼭 반드시 추천을 드릴게요. 이 습관이 없으면 내가 설계를 하면서 절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실방에서 봤지만 그래도 지금 빠진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컨펌하기 전에 여기저기 사이트를 다 벤치마킹 하고 와서 이거를 컨펌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문제점을 제가 많이 잡아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봤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크지, 문제가. 그래서 꼭 사용을 많이 해보고 하시는 걸 그냥 추천드린다. 그게 본인한테도 나중에 미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꼭 이 프로세스를 많이 연습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제가 간단하게 폰트 공통 같은 거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돌려서 계속 쓰잖아요. 컴포넌트도 똑같이. 그러니까 인풋 박스나 버튼도 하나를 만들면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제대로 학습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이게 나중에 유지보수나 고도화 할 때 정말로 다 쓰나미처럼 몰려요. 쓰나미처럼 몰려오시기 때문에 지금 처음 연습하실 때 바로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